서술을 이제 쓰는 방법인데, 이 서술은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첫 번째 장에는 개요 부분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개요 바로 밑에 물어본 게 이제 들어가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은 엑스트라 1, 엑스트라 2.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엑스트라를 이제 써 주시고, 두 번째 페이지에는 물어본 거, 첫 번째 거, 물어본 거, 두 번째 거. 물어본 게 만약에 한 개가 있다. 그러면은 물어본 거 한 개를 22줄. 물어본 게 만약에 두 가지다. 그러면은 11줄, 11줄. 만약에 물어본 게 세 가지다. 그러면 물어본 거를 11줄, 11줄, 11줄. 그래서 총 33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문제들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물어보니까 11줄, 11줄. 이상만 쓰시면 돼요. 이상. 이상. 그래서 물어본 게 이제 두 개니까 22줄인데, 이것은 최소 22줄 이상이다. 써야 되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마지막 페이지 이쪽 부분은 이제 결론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현장 사례가 있다면, 결론이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부터냐, 여기부터냐, 그것만 이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모든 문제들은, 서술형의 모든 문제들은 마지막 페이지 쪽에 꼭 들어가야 될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흙막이 같은 경우는 계측 같은 거, 그렇죠? 나툼 터널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러면 계측이 무조건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도로가 나왔다면 평탄성에 관련된 품질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죠. 기초가 나왔다면 말뚝, 지지력, 판단 방법에 대한 게 들어가야 되겠죠. 토공, 성토가 나왔다 그러면 다짐도, 확인 방법에 대한 품질적인 부분이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건설 기계가 나왔다 그러면 건설 기계의 안전관리 사항, 거푸집 문제가 나왔다. 거푸집의 안전관리 사항. 그렇죠. 그럼 결국은 이 부분은 뭐가 들어간다 그랬더니 공품, 원, 안, 환 중에서 쓰고 싶은 게 이제 들어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공정관리, 품질관리, 원가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중에서. 그래서 어떤 종류의 공종이냐에 따라서 저는요, 공정관리를 쓰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 아스팔트 포장 장비의 조합의 원칙과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라고 문제가 출제가 됐다면, 아스팔트 건설 기계의 장비 조합과 관련성이 있으니 그거에 따른 공정관리는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해양에 관련된 문제, 케이슨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다 그러면 이제 환경관리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환경영향평가 요즘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굴포천 하천 정비 사업을 할 건가 봐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계양구청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이제는 하는 시대가 왔죠. 옛날에 1970년대, 80년대는 환경영향평가가 어딨어. 그냥 야 밀어, 다 내쫓아, 건설해, 빨리 분양해, 이건데 이제는 그게 아니죠. 사람도 살아가지만 그 생물체들도 같이 살아가는 거고, 생물체가 같이 살아가야지만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고 사람의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이 매우 좋아지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생각한다는 관점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뭐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도로 도시 계획이라든지 도로 계획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러면은 도로교통 영향평가에 관련된 문제가 답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뭐 영향평가 쪽은 전부 다 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뭐 깨끗한 거, 클린한 것만 환경이 아니라 주변에 여러 개 좋은 부분에 영향을 줘서 그거를 좋아진다라고 그러면 다 전부 다 환경 쪽으로 몰아간다라고 생각하시고, 공품, 원한 기본 구성은 이렇습니다. 기본 구성은 이런데, 이 답안지가 서술형의 답안지는 이제 기본 구성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 개요는 6줄을 써야 됩니다. 뭐 엑스트라 1은 만약에 원리가 있다면 원리를 써야 됩니다. 엑스트라 2는 만약에 순서가 있다면 순서로 쓰시고, 엑스트라 2에서 어떤 공법 유형이라 그러면은 A를 물어봤으면 B까지 같이 쓰면 좋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
전체적인 구성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 물어본 것이 엑스트라 2를 빼고 여기서부터 들어가도 돼요. 네, 되죠. 네, 물어본 것이 엑스트라 1도 빼고요. 네, 여기 개요 바로 밑에서부터 들어가도 돼요. 다르게 생각하죠, 이거지. 네, 저는 그 본 강의 수업 시간에는요, 예, 그런 거 설명 안 드리고 다 쓰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 설명드리는데 가장 큰 이유는 불특정 다수 많은 분들이 예, 같이 공부를 할 때는 노멀한 거를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그 노멀한 것은 왜 알려드리냐 그랬더니 물어본 것을 22줄 이상 쓰는 것을 매우 어려워해. 예, 평균으로 봤을 때 이게 합격생이 100명이 시험을 보면 90명이 떨어지는 시험이잖아요. 예, 그러면 평균으로 따진다면 평균은 전부 다 불합격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죠? 예, 그 성적이 매우 좋으신 분들만 합격을 한 거다. 이 시험은. 예, 그런 의미에서 그 평균 눈높이에서 설명을 했을 때는 예, 무조건 이거예요. 왜? 물어본 거 22줄 이상 쓰는 게 어려워. 보통 공부하는 게 저는요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요. 저는요 와이프가 주말에 공부 못하게 해요. 여러 가지 많은 변명이 있어요. 저는 다 변명이라 보거든. 왜냐하면 저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변명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이것만이라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본 강의 시간에는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 실력이 많이 좋아졌다, 그러면 쓸 게 많다, 그럼 여기서부터 써도 되고요. 여기서부터 쓰셔도 돼요. 예. 자, 그러면은 또 어디까지 써도 되느냐? 그랬더니 문제 유형에 따라서 본론을 여기까지 쓰셔도 돼요. 물어본 것을. 예. 그러면 예를 들어 물어본 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총 대제목은 몇 개다? 3개. 개요, 물어본 거, 결론. 예. 이렇게 쓰셔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대제목을 구성에 맞게끔 첫 번째 페이지 구성에 맞게끔 쓰는 것도 합격이 되지만 예. 그냥 물어본 거에 충실해서 대제목 3개로 쓴 것도 합격이 된다. 그러면 이 서술형은 뭐에 초점을 줘야 되는 게 맞는 문제냐라고 했을 때 구성이 대제목 개수와 상관없이 물어본 거에 대한 것을 내가 얼마큼 알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나의 기술적인 생각들이 정립이 잘 되어져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즉 그 첫 번째 키워드는 나는 기술사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입니다.